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셨죠? 저는 이번 주에 그 강남에 LT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귀농 귀촌과 관련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40분 정도 강연을 하고 무사히 잘 마치고 왔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죠. 9월 달에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한다, 뭐 고용 지표도 발표된다,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나 남아있는 과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하게 엄청난 걸 뭐 어떤 걸 맞추고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비중이 커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원칙적인 거니까 지켜야 돼, 이라고 잘 하시는데, 투자 시장에서 조금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짬밥 좀 있으신 분들, 형님 누님분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가가 올라가면 비중을 줄인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비중을 못 채워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로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자기가 가진 주식을 정말로 일정 부분 뭐 20% 30% 덜어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정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 금리가 인하될 거다, 적어도 한 50bp 정도는 인하될 거다라는 게 시장에 기본 어떤 베이스로 딱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은 얼마 안 돼요. 금리 인하가 됐다라고 해도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다음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주가 상승에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뭐예요? 시장을 선도했던 테크 기업들은 꺾어지고 있다고요. 왜 이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고래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리스크를 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할 확률이 되게 높고 금리가 인하하면 주가가 날아갈 건데 왜 팔까? 그들은 만에 하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야, 우리 같은 개미들이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빠져나오기도 쉽지만,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 몇 조 원, 수십조 원의 어떤 물량을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금리 인하 안 합니다라고 발표되는 날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니죠. 시장에 난리가 난다고요. 머리끄댕이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런다. 그렇죠. 시장에 난리가 나요. 물론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또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일정 물량을 덜어내고 뭐예요? 위에서 또 뭐를 구축해요? 그죠? 옵션이나 선물 이런 거에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일정 비중을 또 쌓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밸런스를 맞춘다고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풋으로 해서도 안 돼요, 개인들은. 그러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일정 수준의 비중을 그냥 덜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시장이 안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다 시장이 밀리면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침 흘리고 있던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 리스트업 지금 해놓고 계시죠? 육과장이 요럴 때 그런 거 리스트업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트업 해놓은 것들, 종목들 조금씩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멤버십 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종목 하나 조금 모아가는 종목에 끼워 넣으면 좋은 종목들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주식을 매일매일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계속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얼마가 나한테 맞는 비중일까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본인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막 미국장 보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나 국장 투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미국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거를 안 볼 수는 없겠죠. 보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보고 여러분들 보겠지만, 이게 내가 업무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그건 뭐예요? 비중이 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갑자기 주가가 막 지수가 한 3% 4% 밀렸대 라는 소식을 들어도 계좌가 걱정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통 어때요? 그 정도 지수가 빠졌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러면 비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자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1개월 만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부자가 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한들, 코로나 때 그런 분들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연락 안 돼요. 그렇죠?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게 제가 이제 저도 투자를 한 20년 넘게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누구나 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일정 수준의 부를 이룰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어떻게 1억을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모아서 1억을 모았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억을 가지고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불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는데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 1억을 가지고
이거 10번 반복해야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야. 야, 1억 모으기도 이렇게 힘든데 10억을 어떻게 모아? 그리고 내가 10억 모으는 동안 아파트 값이 더 오르면 어떡해?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키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계속 잘 하시면서, 그죠? 10년 동안을 투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그냥 1억이겠죠, 1억.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1억을 은행에다 예금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되실까요? 1억 4,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좀 성견지명이 있어서 애플,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 싶어서 애플, 그나마 시총 1위였던 그 당시에 애플에 투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자산 얼마냐면 지금 7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믿겨지세요, 여러분들? 1억을 내가 7번 동안 1억 모은 행동을 반복한 게 아니라 1억이란 시드를 모아서 놓고 애플에 넣어놓고 10년이 지났더니 얘가 그냥 7억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뭐 종목 같은 거 고르는 거 너무 힘든데, 그 종목 고르는 사람 얘기지. 종목 못 고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S&P 500에 투자했다 이거죠. 그러면 S&P 500에 투자했으면 얼마일까요? 5.3억입니다. 에? S&P 500에만 넣어도 5.3억이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노력을 10번 반복하세요. 30년 동안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이러면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불리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 10년이나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죠. 왜? 1억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게 없는데.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 즉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어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시장에 더 많은 부가 창출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부가 시장에 쏟아져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장에 부가 쏟아질 때 어떻게 저 부를 나한테 조금이라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직장 생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알아서 부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과정, 예전에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투자라는 것들은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금액이 10억이라면 이 10억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모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깨우치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딥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